우라늄 처리 방식 등은 추후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 또한 이란이 합의를 이행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Obviously, that will require full Iranian acceptance and then compliance, and it will require some future work on negotiating the detail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핵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란 측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양해 각서 체결 뒤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통행 시간과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도 해협 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느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에 담겨야 한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협상의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걸프국들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만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부는 확대 회담도 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원칙을 점검했다며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자유항행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중동 전쟁 전까지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해로 인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협상 카드로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بما فيها إيران عرقلت المرور العابر ولا يمكن تعليق حق المرور العابر لأي غرض كان بما في ذلك الأسباب الأمنية على عكس حق المرور البري. 앞으로 이란이 인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쥐고 더 대담해지면서 앞으로 중동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걸프국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각 전북과 영남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전국에서 유권자 표심 잡기를 시작합니다. 정읍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이후 충남 곳곳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힘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무소속, 진보 성향 야당 후보의 흔들리는 표심 단속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담양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 국민의힘 투톱은 오늘 각각 영남과 충남으로 향합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대구와 구미를,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충남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공주 산성시장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류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문제 많은 민주당 후보, 대통령의 죄지우기를 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죄지우면 감옥 가야 된다고 하더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연휴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나라고 한 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달아오르는 선거전 속에 스타벅스 사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연일 비판하고 정부까지 불매운동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분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는 2년 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컵을 출시한 걸 직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라니 조롱 코드 감춰 희생자 모욕했다면서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사이렌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인어로 스타벅스가 로고에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타벅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이렌은 스타벅스 로고일 뿐인데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지지층 선동하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커피까지 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독재 정권의 인민재판 같다. 혐오 마케팅, 선동 정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했습니다. 5.18이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붕괴하시겠지만 국민들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변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를 향해 스타벅스 인증샷이라도 올리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울산은 후보 단일화가 큰 변수입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 작업 중인 울산과 또 다른 지역 단일화 상황을 KBS가 여론조사로 알아봤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에서 2명씩, 현재 4파전인 울산시장 선거.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37, 국민의힘 김두겸 32, 진보당 김종훈 15, 무소속 박맹호 3%로 김상욱,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진보진영 단일화를 가정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 시 김상욱 45, 김두겸 32, 박맹호 4로 김상욱 후보가 13%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로 단일화하면 김두겸 32, 김종훈 34, 박맹호 6으로 오차범위내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마무리 예정이던 진보진영 단일화 여론조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고 논의가 중단된 보수진영 단일화 여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여전히 단일화가 변수로 꼽힙니다. 유이동, 황교안, 보수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보진영, 민주당과 혁신당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차명 운용 의혹에 사실상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 보수단이라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사흘간 울산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어제 충남 서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난 불이 1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에서는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진선민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공장 외벽을 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닥 곳곳에는 새까맣게 탄 잔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카센터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 영월군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엔 경기 양평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전국의 신도와 시민들은 사찰과 박물관 등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 정신을 기렸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색 연등 아래 만여 명의 불교 신자가 두 손을 모읍니다.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우리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도들은 아기 부처를 씻기며 번뇌를 씻어내고 부처님 사리가 있는 석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소원을 빕니다.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족 건강이 제일일 것 같아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국제 정세가 그런 혼잡할 때는 그렇게 각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하루빨리 이제 안정화돼서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단주 하나를 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즐깁니다. 부처님께 기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평소 보기 힘든 8m 높이의 안동 봉정사 괴부를 올려다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방가 사유상으로 변한 캐릭터 앞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유쾌하게 마주합니다. 부처님의 행동을 잠깐 따라하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마다 방식은 달라도 화합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불교의 기본 마음이 화합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종교나 여야나 세계 전쟁이나 모두 다 화합하는 뜻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불교 3대 종단을 모두 찾았는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로 삼아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융 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어 천태종 소속 관문사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뒤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서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현직 대통령이 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모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사찰을 방문한 것 역시 최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힐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 불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수업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고, 또 뮤지컬과 서적 등의 문화계에도 불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그냥 눈을 차분히 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법당에는 금세 고요가 찾아옵니다. 경기도 양주안 사찰에서 열린 힐링 명상 프로그램. 10명 남짓했던 참여자들로 시작됐지만 해마다 늘어 어느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함께하는 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 지난해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 진출에도 성공해 K-뮤지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종교를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전한다는 평가입니다. 철학에 인간에 대한 그냥 결국 정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철학적으로 되게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서점가에서는 불교 입문서나 사찰 음식 관련 도서 판매량이 1년 사이 각각 2.7배와 10배로 늘었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판매량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독자의 절반 가까이가 20, 30대입니다. 불교적 메시지가 자기 탐구와 힐링을 중시하는 대중들의 마음가짐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인들한테 마음의 짐을 풀어주고 또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 혹은 건강과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해지는 시대. 26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오페라는 다소 어려운 클래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오페라가 극장을 벗어나 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초여름 저녁 한강공원에서 펼쳐진 오페라 공연 현장에 현경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을이 어스름이 저무는 저녁. 한강공원을 무대로 울려 퍼지는 축배의 노래. 잔잔히 흐르는 물빛은 무대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연인의 감정은 고조되고 관객들은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작품 중 하나인 라트라비아타가 한강 수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감정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안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한강과 이 밤의 정서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성악가는 물론 80여 명의 시민예술단도 함께했습니다. 관람하는 공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오페라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도 즐거워하지 않을까. 어렵다고 느껴지던 오페라가 일상과 가까워진 순간 관객들에겐 색다른 체험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고나 할까? 야에서 보면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몰입하게 되고.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성악가들이 거리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극장에 머물던 오페라가 노파만 보이던 진입장벽을 넘어 대중들 곁으로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경아입니다. 한국 야구 사상 최고의 투수로 손꼽히는 류현진이 한미 통상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괴물이란 별명답게 만 3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상급 투수로 활약하며 역사를 써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구속은 전성기보다 떨어졌지만 류현진의 노련한 투구는 여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쿼터를 던진 뒤 곧이어 조금 빠지는 체인지업을 던져 상대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류현진은 정교한 제구로 7회 투아웃까지 볼넷 없이 2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친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경기에선 한화가 두산을 이겨 류현진은 KBO 리그 122승째를 거뒀고 미국에서 기록한 78승을 더해 한미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인 투수가 프로리그에서 200승을 달성한 것은 송진우 이후 2번째입니다. 대전에서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꼭 가을 야구 할 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해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3관왕을 달성하며 역대 최초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빅리그에서는 어깨를 다치는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재기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39살인 올해에도 새 구종인 스위퍼를 배우는 등 끊임없는 도전도 보여줬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에 꾸준함을 더해 류현진은 한국 야구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위대한 투수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영기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 도심 한복판에서는 하루 종일 물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우뚝 선 춘천 마임 축제가 개막했는데요. 그 현장을 김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왕복 4차로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2006년 시작된 국내 최초 물 난장형 축제 아수라장이 춘천 마임 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무색하게 모두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춘천 마임 축제 처음 와봤는데요. 도로도 통제해놓고 사람도 진짜 많고 너무 재밌어요. 올해는 춘천 도심 전체가 무대로 꾸며집니다. 마임과 현대무용,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8일간 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10만여 명. 올해는 공연팀만 90여 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애들도 많이 와서 너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축제의 절정은 도깨비 난장. 올해도 축제 마지막 이틀 동안 밤새 계속되며 마임의 열정을 선보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족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제에서 세계적 축제로 거듭난 춘천 마임 축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라는 깊은 사랑과 응원을 담은 공지영 작가의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또 세계경제 100년사를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책과 스포츠와 뗄 수 없는 음악을 소개한 책도 나왔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가 공지영이 딸에게 전하는 편지 2편이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8년 전 도시를 떠나 산골로 들어간 작가는 고통을 버텨낸 이들의 이야기와 책을 추천하며 인생에 대해 깊어진 지혜를 나눕니다. 신념에 단호하던 작가는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끝까지 살아가라 응원합니다. 상처 앞에서 너무 오래 서성이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다른 문이 어딨나 좀 찾아봐라. 그리고 딱 오늘만 넘겨보자. 내일은 또 다른 날이 펼쳐질 거야. 대공황 이후 100년에 걸친 세계 경제사를 1500쪽에 걸쳐 정리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20년 가까이 경제사를 가르쳐온 저자.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과 견제를 오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경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진단하고 한국어 서문을 통해 한국 상황을 따로 짚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인간이 지능형 기계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 3가지 스킬 코드를 제시합니다. 도전과 복잡성, 그리고 연결입니다. 기술 경영 전문가인 저자는 직업 안정성이 낮고 멘토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타격받는 스킬의 불평등에 대한 해법도 제안합니다. 프로야구 관중 1200만 명 시대. 홈팀뿐 아니라 상대팀 응원가까지 따라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3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스포츠 전문 기자이자 음악 애호가인 저자가 리듬과 에너지, 몰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스포츠와 음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0, 아산이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대 200~300mm의